안녕하세요. LH과 최용관입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전치부에 발치하는 그런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전치부 우리가 발치할 일이 심리적인 치료를 하다 보면 많이 생기게 되는데요. 그때 치관 부위가 파절이 되고 치근이 남는 경우, 혹은 치관 쪽에 우식이 너무 심해서 잔존치근이 남는 경우, 대부분 잘들 하시겠지만 우식이 심하고 강직이 심하고 그런 경우에 좀 발치를 쉽게 조금 편하게 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자, 기본적으로 이렇게 어려운 발치하는 건 당연히 어렵죠. 그래서 제가 오늘 선생님들께 드릴 얘기는 이렇게 어려운 치아를 완전 매복치 발치를 플랩을 열고 치아를 자르고 이렇게 발치하는 내용이 아닌, 임상에서 우리가 흔히 볼 수 있는 이렇게 치근 부위가 남았을 때 발치를 하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나누어 볼까 합니다. 물론 다들 임상 경험도 훌륭하시고 더 잘 하시는 선생님들이 많겠지만, 그래도 아무리 다 아시는 내용이라 하더라도 쭉 끝까지 듣고 있다 보면은 얻어갈 수 있는 게 한두 개씩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우리 데놀TV에서 준비해 주신 이 렉처 영상 쭉 한번 끝까지 보시고 선생님들이 얻어갈 수 있는 내용이 반드시 꼭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발치 엘리베이터를 제일 많이 사용을 하게 되는데요. 잔존치근이 남았을 때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 발치 엘리베이터를 주로 많이 사용을 하는데, 발치 엘리베이터는 기본적으로 잡는 방법이 매우 중요합니다. 발치 엘리베이터를 잡을 때는 크게 3개의 손가락을 사용하는데요. 이렇게 엄지, 검지, 중지, 이 3개의 손가락이 주된 역할을 합니다. 치과 기구를 잡듯이 펜그라스프나 모디파이드 펜그라스프로 잡는 게 아니고요. 이렇게 움켜쥐는 방향으로 잡고 이렇게 돌리듯이 사용을 하시면 됩니다. 돌리면서 여러 가지 엘리베이터를 사용할 수 있는 운동들을 재현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3손가락을 주로 많이 쓰고요. 이 손바닥으로 발치 기자의 끝부위를 움켜주고 딱 받쳐주는 겁니다. 손바닥으로 받쳐줘서 지지대를 해주고 나머지 3개의 손가락으로 발치 기자를 운동을 시켜주면 되겠습니다. 제가 가장 흔히 쓰는 발치 기자가 슈프레드사의 EL3C라는 발치 기자를 많이 쓰고 있습니다. 제가 홍보를 하려고 나온 건 아니고요. 많은 임상가들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저 역시 마찬가지로 이 H사의 이 모델을 가장 많이 쓰고 있는데요. 이 EL3C가 의미하는 것이 무엇인지 한번 이야기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EL3C라고 대부분의 회사에서 나오는 발치 엘리베이터들이 EL3C, EL2C, EL2L 이런 식으로 EL2S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숫자와 영문의 약자를 통해서 표현을 하고 있는데요. 앞에서 말하는 E라는 것은 엘리베이터라는 얘기입니다. 발치의 기자, 엘리베이터 목적이 가장 큰 것이고요. L은 럭세이터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잔존치근이 남거나 치아를 발치할 때 럭세이션 시키기 위해서 끝이 뾰족하고 뼈와 치아 사이로 파고 들어가는 힘이 강한 모델이 되겠죠. 3이란 얘기는 이 엘리베이터의 첨부가 직경이 한 3mm 정도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C라는 얘기는 이렇게 발치 기자의 끝이 휘어져 있는 것을 나타내는데요. 직선 형태로 되어 있는 것은 끝을 S라고 표현해주고, 곡선 형태로 되어 있는 것은 C라고 보통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주로 쓰는 엘리베이터는 EL3C 모델입니다. 엘리베이터 역할도 할 수 있게 이 끝이 좀 단단하고 강직합니다. 그래서 럭세이터가 없이 그냥 엘리베이터 역할만 할 수 있는 L 이런 모델들은 약간 좀 치아와 치조골 사이로 파고 들어가는 힘이 좀 부족합니다. 또는 L 처럼 럭세이터만 있는 것들은 파고 들어가는 능력은 좋은 대신 지지되는 것이 좀 약해요. 얇아서. 그래서 보통 EL 같이 엘리베이터와 럭세이터가 혼합된 모델을 주로 사용을 하고요. 끝이 3mm 또 커브드된 모델을 사용하시는 것이 임상에서 가장 유용하게 사용을 할 수 있습니다. 물론 EL3C 하나의 엘리베이터만 가지고 모든 발치를 다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저는 EL3C를 주로 사용을 하고 있고요.
EL3S도 몇 개 구비를 하고 있고 3mm보다는 좀 직경이 큰 엘리베이터도 몇 개 구비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전치부에 있어서 잔존 치근을 발치할 때는 요 EL3C 요 모델이 가장 유용하게 많이 사용되는 것입니다. 자, 다음은 이 엘리베이터를 쓸 때 기본적으로 우리가 학부 때부터 많이 배웠던 내용인데요. 이 발치 엘리베이터에 세 가지 운동 원칙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윤축 운동, 두 번째는 쐐기 운동, 세 번째는 지렛대 운동입니다. 이 세 가지 운동이 발치 엘리베이터를 쓰는 가장 큰 기본적인 운동 원리고요. 윤축 운동과 쐐기 운동, 이 지렛대 운동이 따로 일어나는 것이 아니 세 개의 운동이 동시에 같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윤축 운동 중에 쐐기 운동도 하고 쐐기 운동 중에 지렛대 운동도 하고 윤축 운동, 쐐기 운동, 지렛대 운동을 같이 동시에 표현해 주는 것이 좋은 발치를 할 수 있는 첫 번째 길입니다. 첫 번째 윤축 운동이란 치조골과 잔존치근 혹은 치아 사이에 발치 엘리베이터가 꽉 낑기게 들어가서요 이렇게 회전을 해주는 겁니다. 필 액션을 하는 거죠. 축이 돼가지고 이렇게 회전을 시켜줘가지고 이 막 뼛속에 강하게 박혀있는 잔존치근 혹은 치아를 흔들어주는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쐐기 운동입니다. 치조골과 요 치아 사이에 강력하게 엘리베이터를 밀어 넣음으로써 쐐기처럼 빡 박아 넣으면 이 들어가는 힘의 반작용으로 치아가 올라오기도 합니다. 이렇게 웨지 운동, 강하게 박아서 반작용으로 치아가 올라오게 되는 것을 기대하는 것을 우리는 쐐기 운동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렛대 운동인데요. 지렛대 운동은 고정원을 중심으로 들어 올리듯이 지렛대의 원리를 이용해서 치아를 끄집어내듯이 꺼내는 것을 지렛대 운동이라고 합니다. 제가 말씀드린 이 세 가지 운동이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각각 일어나는 운동이 아니고요. 윤축 운동 하면서 쐐기 운동을 하고 윤축 운동 하면서 지렛대 운동을 하고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하지만 잔존치근을 발치할 때 개인적으로 가장 제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윤축 운동인데요. 제가 잠시 후에 영상을 보면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전치부의 잔존치근을 발치할 때 여러 가지 포셉이 있지만 저는 딱 이 두 가지 포셉을 주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 첨부가 한 2mm에서 3mm가 좀 안 되는 2mm 내외로 하는 얇은 첨부를 가지고 있는 루트 포셉입니다. 이 루트 포셉으로 잡아가지고 발치를 하면 되고요. 두 번째는 소구치, 상악과 하악의 소구치의 포셉, 이 소구치의 겸자를 가지고 발치를 하면 다른 포셉들은 크게 많이 사용을 하지 않습니다. 물론 여러 기능들을 가지고 있는 독특한 형태의 발치 겸자들이 많이 있는데요. 저는 기본적으로 이 두 모델과 발치 엘리베이터 이 두 가지를 사용을 해서 발치를 하고 있습니다. 영상을 보시면은 일단 기본적으로 루트가 남았을 때는 이처럼 발치 포셉을 한번 적용시켜 봅니다. 치조골과 치아의 포셉의 비크, 끝부위가 빡 하고 낑겨 들어가야 되는데요. 그렇지 못했을 때 혹은 그렇게 되더라도 이 남은 잔존치근이 파절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주로 엔도를 하거나 슈랄치인 경우에 치아가 파절되는 경우가 많은데요. 그럴 경우에는 바로 발치 엘리베이터를 써서 치조골과 치아 사이로 엘리베이터를 낑겨 놓은 다음에 방금 보셨다시피 윤축 운동 돌려가면서 윤축 운동 밀어넣으면서 쐐기 운동 들어 올려가면서 지렛대 운동 이 세 개의 운동을 동시에 진행하면서 발치를 하시는 것입니다. 지금도 윤축 운동을 통해서 속으로 밀어넣고 있죠. 윤축 운동을 통해서 밀어넣고 흔들고 또 쐐기 운동을 통해서 꽉 속으로 낑겨 밀어넣는 거죠. 이때 약간의 지렛대 운동도 필요한데요. 이때 인접치의 손상을 줄여주기 위해서 지금 왼손으로 인접치가 손상 안 되도록 딱 막아주고 있습니다. 우리 발치 엘리베이터 쓸 때 인접치의 손상을 항상 주의하셔야 되고요. 지금 보셨다시피 영상에서 보시는 것처럼 윤축 운동, 지렛대 운동, 쐐기 운동 이 세 개의 운동을 동시에 연속적으로 적용을 시키셔야 됩니다. 이렇게도 안 나오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우리가 늘상 알고 있는 거고요. 이렇게도 안 나오는 경우에 그럼 어떻게 빼야 되느냐 몇 가지 팁을 제가 말씀드릴 텐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지렛대 운동의 원리를 사용하셔야 되는데요.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렸던 지렛대 운동은 발치 엘리베이터, 발치 기자의 지렛대 운동입니다. 하지만 지금부터는 발치 겸자의 지렛대 운동을 사용하는 법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이런 상품이 이미 나와 있습니다. 이미 상품이 나와 있어서 병따기의 원리와 똑같은 지렛대 운동으로서 치아를 돌려가지고 발치하는 겁니다. 끄집어서 빼는 것이 아니고요. 돌려서 발치하는 건데요. 하지만 저런 포셉들은 가격이 좀 고가이기도 하고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인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상악 소구치 포셉을 주로 많이 사용하는데요. 소구치 포셉에 꺼즈를 물에 적셔서 두 겹, 세 겹 말아 놓으면은 이쪽에 연조직이 손상되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쪽 비크는 치아와 치조골 사이로 들어가고요. 나머지 비크는 치조벽의 바깥의 부위에 위치시키는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레비알 쪽에 위치시켜도 되고 팔라탈 쪽에 위치시켜도 됩니다. 치아와 치조골 사이에 비크가 위치될 수 있는 강하게 위치될 수 있는 한 점을 잡은 다음에요. 그 반대쪽의 비크는 치조벽의 바깥쪽에 위치시키고 연조직이 손상받을 수 있기 때문에 젖은 거즈를 말아서 연조직을 보호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위치시킨 다음에 치조벽의 바깥쪽에 위치시킨 비크 쪽으로 돌려 빼는 겁니다. 끄집어내는 것이 아니고 이렇게 돌리는 겁니다. 병 따듯이 이렇게 돌리게 되면은 치아가 자연스럽게 나옵니다. 지금 보시면 영상을 보겠습니다. 바깥쪽의 비크를 치조벽의 바깥쪽에 위치시켰고요. 바깥쪽으로 돌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돌리면은 치아가 쓱 하면서 럭세이션이 돼 나옵니다. 하지만 이때 너무 과하게 돌리다 보면은 회전을 주다 보면은 이 레비알 쪽 혹은 팔라탈 쪽에 치조벽이 이렇게 파절되는 경우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치조벽이 파절되게 되면은 발치 즉시 임플란트를 하거나 혹은 지연 임플란트를 한다 하더라도 파절된 치조벽 때문에 심미성이 크게 저하가 되겠죠. 그래서 제가 추천드리는 방법은 이렇게 비크를 위치시키고 지렛대의 원리를 이용해서 회전시키긴 하는데 너무 많이 회전시키지 말고요. 너무 많이 하게 되면 방금 전에 보셨던 것처럼 치조벽이 파절되니까 어느 정도 치아가 럭세이션 되는 것까지만 회전을 시켜주는 겁니다. 럭세이션이 다 어느 정도 됐으면은 그 다음부터는 통법적으로 발치하듯이 비크를 양쪽 레비알과 팔라탈 쪽에 비크를 치조벽과 치아 사이에 위치시키고 그냥 발치해 주시면은 쉽게 발치를 하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치조벽이 파절된 치아도 사실은 지금 보시면 이렇게 레비알 쪽 레비알 플레이트가 파절된 치아인데요. 같이 가이드를 통해서 임플란트를 식립하고 미리 제작한 사전 보초를 통해서 보초를 제작한 모습입니다. 발치하고 보초 완료 3년 정도 지난 팔로우 사진인데요. 이렇게 치조골이 파절된다 하더라도 뭐 여러 가지 수술적인 방법을 통해서 어느 정도 다시 리컨스트럭션 시켜줄 수는 있겠지만 원래 환자가 가지고 있는 치조 레비알 플레이트 뭐 어느 정도 높긴 하겠지만 그 레비알 플레이트는 최대한 보존해 주는 것이 심미적인 치료의 첫 번째 원칙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도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완전히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런 경우는 어느 정도 그래도 그 치은연 상에 잔존치근이 어느 정도 위치시켜져 있어야 비크를 가지고 뭐 밀어넣든 돌리든 할 텐데 완전히 치조제 아래쪽에 루트가 남아있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땐 두 가지 원칙을 생각하십시오. 첫 번째는 치아와 소켓 월 사이에 공간을 만들고 기구가 들어갈 공간, 무슨 기구? 발치 엘리베이터가 되겠죠. 발치 엘리베이터가 들어갈 공간을 만들어주고요. 두 번째는 오돈텍토미를 해주는데 이렇게 수직으로 잘라주면 됩니다. 수직으로 치아를 잘라주고 엘리베이터를 넣어서 딱 돌려주게 되면 우리는 반이 쫙 쪼개질 걸 기대하는데 절대 그렇게 안 쪼개지죠. 대부분은 한쪽이 파절되고 나머지는 박혀 있습니다. 자, 그럴 때는 어떻게 하냐면 남은 치아와 잔존치근과 치조골 사이에 이렇게 공간을 만들어서 그 사이에 엘리베이터를 놔가지고 엘리베이터를 윤축 운동, 지렛대 운동, 그리고 쐐기 운동을 통해서 발치를 해봅니다. 그래서 나오면 끝나는 거고요. 만약에 안 나온다, 그러면 또 자르는 겁니다. 또 자르고 그러다가 또 남게 되면 요 사이에 공간을 만들어주고 요 과정을 반복하시다 보면은 완전히 뭐 2mm, 3mm까지 남아가지고 치아가 발치되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 치아를 자르고 위쪽에서 엘리베이터를 넣어가지고 회전시키고 들어올리고 하는 과정에서 대부분은 잔존치근이 럭세이션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면 치아를 발치하면 되죠. 두 가지만 기억하십시오. 가급적이면 수직적으로 치아를 잘라주고 남은 잔존치근이 있으면 그때부터는 잔존치근과 치조벽 사이에 공간을 만들어서
기구를 접근시킨다. 하지만 이렇게 회전기구를 통해서 요 잔존치근을 버티칼 오돈텍토미를 할 때 입술이 손상받는 경우가 아주 많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롱쉔크 벌을 쓰거나 스트레이트 타입의 로우 벌을 쓸 때는 입술이 이렇게 손상받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기구를 잡고, 지금 보시면 네 번째 손가락 있죠? 이 네 번째 손가락으로 입술을 리트렉션 해준 다음에 기구를 넣어서 이렇게 접근시켜줘야지 입술의 손상을 막을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손상된 입술은 잘 낫지도 않고요. 어차피 2차 치유가 되기 때문에 2차 치유된 이후에 그 다음에 깨끗하게 낫는데 몇 수개월 혹은 수년 걸리시는 분도 있기 때문에 나중에 큰 분쟁의 소지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롱쉔크버나 스트레이트 타입의 로우버를 쓰실 때는 항상 입술 손상에 주의해야 된다. 꼭 기억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환자인데요. 치근이 굉장히 길립니다. 제가 뭐 지금까지 뺐던 분 중에서 기억에 남을 정도로 아주 긴 캐나인을 가지고 있었던 분인데요. 이런 분의 발치를 하기 위해서 지금 제가 아까 말씀드린 여러 가지 방법을 써보면 좋겠지만 이미 치은 연하로 우식이 심합니다. 여기에다 엘리베이터를 넣은다 하더라도 엘리베이터를 넣어서 윤축 운동을 하는 순간 바바박 하고 이제 치아가 깨지게 되겠죠. 아니면 내가 공간을 만들기 위해서 이 사이에 기구를 넣어서 공간을 만든다 하더라도 치아가 파절되고 그럴 겁니다. 자, 그럴 때는 어떻게 하냐면 페리오톰을 쓰면 됩니다. 페리오톰을 쓰면 되는데 기본적으로 시중에 많이 나와 있는 페리오톰은 물론 좋은 제품도 많긴 하겠지만 제가 주로 사용하는 페리오톰은 바로 요겁니다. 요거. 자, 제가 요 모사의 P 제품, 요 제품을 사용해서 잔존치근을 발치하게 되면 아주 유용한데요. 요 제품은 다른 제품처럼 낭창 거리지도 않고요. 너무 딱딱해가지고 딱 고정되어 있지도 않습니다. 밀어 넣게 되면 치아의 모양에 따라서 어느 정도 부드럽게 이 페리오톰의 날 부위가 휘어가면서 치아와 치조벽 사이에 공간을 만들어주고요. 또는 이 자체로 밀어 넣는 것을 통해서 웨지 운동이 되기 때문에 바로 치아가 나오는 경우도 아주 드물지만 있습니다. 그래서 요 모사의 P 요 제품을 저는 마지막 보루, 잔존치근의 마지막 보루로 주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자, 영상을 하나 보면서 저희 강의를 좀 마무리할까 합니다. 보시면 잔존치근이 있으면은 요 사이에 잔존치근과 치조벽 사이에 요 페리오톰을 밀어넣고요. 흔들어야 돼요. 꽤 누르면서 윤축 운동을 하는, 이게 윤축 운동으로 돌리는 게 아니고요. 딱 당겨 넣고 계속 위아래로 흔들어가면서 계속 공간을 넓히는 겁니다. 이렇게 공간을 넓히게 되면 뚫고 나가는 힘이 너무 좋기 때문에 특별히 다른 버나 어떤 스트레이트 버나 그런 걸로 치아와 치조벽 사이의 공간을 갈 필요 없이 쭉 밀리면서 공간이 아주 잘 만들어집니다. 또는 이렇게 만들어지면서 웨지 운동을 통해서 어느 정도 럭세이션도 치아가 되기 때문에 공간을 만든 이후에 엘리베이터를 적용시키거나 포셉을 가지고 치아를 뺄 때도 아주 유용하게 발치를 할 수가 있습니다. 충분히 밀어 넣으면 되고요. 근데 이렇게 공간을 만들고 어느 정도 럭세이션이 되면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루트 포셉인데요. 이 루트 포셉을 가지고 루트 포셉을 사용하셔도 되고 소구치용 포셉을 사용하셔도 됩니다. 잡고 럭세이션 흔들어 가지고 발치를 하면 되는데 요 페리오톰을 쓸 때 주의해야 되는 게 두 가지 경우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상악에 구치부 혹시나 요 제품을 쓰시고 싶다면 상악동을 천공시킬 수 있습니다. 밀어 넣다가 상악동이 천공되는 경우가 있어서 주의하셔야 되고요. 두 번째는 하악에 구치부의 잔존치근을 발치할 때도 너무 밀어 넣다가 하치조신경이 손상받는 경우도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주 좋은 제품이긴 하지만 밀어 넣는 과정에서 손상받을 수 있는 주위 해부학적 구조물이 없으면 적용을 하시고요. 만약에 상악동이나 하치조신경 같은 해부학적 구조물이 손상받을 것이 예상이 된다 싶으면 그때는 좀 비적응증, 근기증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시간이 많지가 않아가지고 제가 많은 내용을 담지는 못했습니다. 하지만 이 짧은 시간 동안 선생님들에게 임상적으로 무엇이 도움이 될까? 참 어려운 전치부의 잔존치근 발치인데 참 어렵지만은 않게 그래도 조금은 할 만한 전치부의 잔존치근 발치를 위해서 어떤 내용을 넣을까 고민하다가 제가 지금 임상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몇 가지 팁을 기본적인 원칙과 함께 몇 가지 제품도 소개시켜드리는 시간을 갖게 됐습니다. 제가 뭐 제품을 홍보하거나 판매하거나 그러는 사람은 아니니까요. 오해하지 마시고 온전히 제 임상 그대로의 경험을 말씀드렸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이렇게 개원가에서 개원이에게 꼭 필요한 수술, 구강내 소수술 및 발치술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1년에 2번 정도 연수회를 가지고 있습니다. 혹시나 기회가 되신다면 그 연수회에서 만나서 더 많은 이야기를 나눌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제 짧지만 부족한 내용이 선생님들 임상에 작지만 큰 도움이 되길 바라는 마음을 가지고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